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합학습을 주제로 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다 비전 태스크 위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LLM 위주로 해서 LLM 태스크를 연합학습에 적용한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LLM 태스크 자체는 연합학습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되고 있진 않고요, 현재. 막 지금 작년부터 파인튜닝 하는 방법을 기점으로 좀 연합학습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KDD에서 2024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또 좀 프리미널리로 이제 하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논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 논문이 정식으로 어디 학회에 올라온 건 아니고 아카이브에 2023년에 올라와 있고요. 뭐 거기 서브젝트는 CBPR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퍼블리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신 저자를 봤을 때도 MIT 교수님이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신뢰가 안 갈 논문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인용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 논문 소개하고 뒤에 연합학습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사이트 튜닝 트랜스퍼 러닝 위드아웃 풀 모델이라는 논문이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이학습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요.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LLM 같은 경우 사전 훈련을 통해서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 도메인이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스페시픽하게 파인튜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은 기존 모델을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학습 비용 절감과 이제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파인튜닝 문제점을 여기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A가 이제 다운스트림 유저 업로드 볼 파인 튜닝에서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모델 소유자가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유자가 있는데 해당 A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유자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델 소유자에게 전송을 해야 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산 비용, 그리고 이제 모델 소유자의 모델 유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오너는 이제 본인의 모델을 유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빨간색 얼굴이고요. 데이터 오너는 이제 데이터를 유출하진 않지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국 다 가지고 와서 파인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사이드 튜닝은 모델 오너는 이제 좀 압축된 모델, 즉 원본이 아닌 모델을 전송하고 데이터는 그걸 파인 튜닝하는 방식의 옵사이드 튜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모델 오너랑 이제 데이터 오너라고 하는데 좀 제가 편하게 말을 하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서버는 이제 에뮬레이터, 압축된 모델과 미생 조정 모델인 어댑터. 이게 PEFT 어댑터와는 좀 다른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에뮬레이터를 통해 어댑터를 학습하고 이를 다시 서버로 반환하고요. 서버는 학습된 어댑터를 원본 모델에 결합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합니다. 네, 오프사이드 튜닝은 이제 기존 파인 튜닝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식은 데이터 및 모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기존 파인 튜닝 대비 연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연합학습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이 연합학습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그림인데요. 우측이 이제 오프사이드 튜닝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총 세 가지 이제 좀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본 파운데이션 모델인 오리지널 모델 이제 M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M 자체를 압축한 모델을 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을 압축한 모델이고 압축하는 방법은 유니폼 레이어 드랍을 통해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댑터는 이제 원본 모드가 분리된 모듈이고요. 학습 가능한 간단한 레이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오프사이즈 튜닝에서는 어댑터를 위아래로 제일 깊은 층과 제일 얕은 층에 어댑터를 붙이고 그 가운데 에뮬레이터를 추가한 샌드위치 구조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일단 에뮬레이터를 처음에 학습을 하게 하는데요. 유니폼 레이어 드랍을 사용해서 경량화된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존에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이
꽤나 좋은 학회에 나왔던 논문이고 해서 실제 유니폼 레이어 드랍이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니폼 레이어 드랍은 뭐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있다면 단순히 얘기해서 뭐 0, 2, 4, 6, 뭐 8 이거는 이제 그것만 사용해서 이제 경량화된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단순히 진짜 그냥 특정한 간격으로 레이어를 드랍해서 나온 게 경량화된 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유니폼 레이어 드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한 에뮬레이터 1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에뮬레이터의 출력과 원본 모델의 출력을 이제 유사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모델이 이제 출력 관점에서 원본 모델과 비슷하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이제 모델 소유자죠. 모델 소유자가 에뮬레이터를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충분히 학습된 에뮬레이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고 데이터 소유자에게 전송을 하고 데이터 소유자는 에뮬레이터는 고정을 하고요. 어댑터만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파인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댑터를 충분히 학습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파인튜닝된 어댑터를 이제 원본 모델,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풀 모델에 붙여가지고 최종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 기준 4가지 매트릭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 풀 제로샷이고요. 이제 파인튜닝 없이 풀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한 거. 에뮬레이터 제로샷은 파인튜닝 없이 이제 그 레이어 드랍하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한 에뮬레이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한 거고요. OT, 오프사이트 튜닝 에뮬레이터는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에뮬레이터에 파인튠드 어댑터를 붙여서 내온 거고, 플러그인은 최종적으로 풀 모델에 파인튠드 어댑터를 붙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파인튜닝은 풀 파인튜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좀 꽤나 순서가 있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당연히 옳아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오프사이트 튜닝은 풀 파인튜닝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넘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보여야 여기서 제한하는 방식이 꽤나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OT 에뮬레이터는 원본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제 제로샷보다는 성능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은 파인튜닝된 어댑터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 거죠. 왜냐면 이게 에뮬레이터에 붙인 거니까. 에뮬레이터 제로샷은 이제 단순히 이제 원본 모델을 이제 레이어 드랍하고 이제 그거를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그인이 파인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큰 모델을 직접 학습하지 않는 방법이 최대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성능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이제 어댑터 파인튜닝 할 때 어댑터에 이제 다양한 뭐 로라라든지 뭐 빗핏 그리고 뭐 이것저것 붙여서 해보더라고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원본 논문에는 실제 적용한 그 실험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오프사이드 튜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연합학습에서 어, 쓰였던 쓰인 방식의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드 바이 오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페드 바이 오티고요. 일단 연합학습에서의 챌린지들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LLM 모델들이 클로즈드 소스나 완전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으로 활용하려는 클라이언트는 이 LLM의 전체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미세 조정을 하기가 힘들고요. 직접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해도 뭐 연산 비용이나 통신 비용이 좀 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오프사이트 튜닝을 활용을 해서 이 로컬 파인 튜닝을 연합학습 관점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일한 어댑터와 에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이 바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바이 레벨인 이유는 서버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어, 로컬 클라이언트들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에뮬레이터도 업데이트하고 어댑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풀 모델이 아니라 이제 압축된 모델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학습을 할 수 있고 연산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라 기반으로 어댑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댑터 파라미터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절감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던 레이어 드랍 방식을 사용했고요. 근데 오프사이드 튜닝과 좀 다른 게 오프사이드 튜닝은 이제 A, 에뮬레이터 A,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에 하나 더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면 여기서는 샌드위치 구조가 아니라 원본 모델의 끝부분을 떼어서 어댑터로 지정을 했고요. 원본 모델의 윗부분은 이제 어, 이제 에뮬레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원본 모델 에뮬레이터가 되기 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제 이 스타를 압축을 한 게 에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건 나중에 실험할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어댑터와 에뮬레이터를 합쳐서 어댑 에뮤 이거를 또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댑터와 풀을 해서 어댑 풀, 어댑 푸 이두 가지로 나중에 비교를 합니다. 오프사이드 튜닝 연구처럼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스타와 이를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합니다. 서버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오프사이드 튜닝은 이제 이거를 단순히 논리지 디스틸레이션만 활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즉, 이제 이 아래 항만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좀 본인의 기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 representation, L2 놈 거리를 최소화하는 항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최종적으로 서버를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서버는 이제 로라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이 아래에 로라가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얘가 이제 에뮬레이터의 로라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압축된 에뮬레이터 자체를 다 학습하는지 파라미터를 헷갈렸었는데 좀 찾아본 결과 에뮬레이터의 로라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도 로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에뮬레이터의 로라 파라미터만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아댑터도 로라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어댑터에서도 로라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들이 학습을 하고, 서버로 전송된 클라이언트들의 로라 파라미터를 패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취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 에뮬레이터는 위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에뮬레이터의 로라 파라미터는 그리고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는 이 어그리게이션 업데이트가 되고요. 업데이트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전 시점에 클라이언트 어댑터 로라 파라미터를 같이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정교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그리게이션 되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학습을 할 때 파라미터의 변화량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를 해서 학습 안정성을 도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인데요. 그림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직 그림이 좀 그렇게 상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알고리즘과 함께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일단 이제 아까 레이어 컴프레션이 됐다고 이제 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 이 에뮬레이터 스타를 이제 에뮬레이터 스타의 로라 파라미터에 어, 이제 로라 파라미터 학습을 하는데 에뮬레이터 스타에 가깝게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라 파라미터들의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니셜 할 때는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는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겠죠. 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각 클라이언트들은 전송받은 에뮬레이터와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어,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에뮬레이터의 로라 파라미터는 프로즌 상태로 어댑터만 로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요. 클라이언트들의 로라 파라미터를
다시 서버를 전송을 하게 되고, 이제, 어, 전송된 로라 파라미터들을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그러면은 이제 이 1번을 학습을 할 때, 어댑터는 업데이트된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전 시점에 비해 업데이트된 어댑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리고 2번도 다시 이제 어그리게이션된, 어, 어댑터의 로라 파라미터를 전송하고, 이 과정으로 수행이 됩니다. 실험은 일단 프리트레인드 LLM은 이제 라마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어댑터 스트럭처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마지막 디코더 레이어를 두 개를 하거나 네 개를 하거나 두 가지 경우를 뒀고 레이어 드롭아웃은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로라의 경우 어, 어댑터와 에뮬레이터 디코더 레이어의 랭크를 알파를 16으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태스크로 매스 프로블럼 솔빙, 이제 이거는 3명의 클라이언트 IID한 상태고요. 코드 제너레이션은 로제타라는 트레이닝 셋을 활용했다고 하고 9명의 클라이언트고 이거는 그냥 이제 임의로 스플릿한 게 아니라 뭐 9개에 해당하는 어, 코드가 있나 봅니다. 네. 어디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를 아마 9개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퀘션 앤서링 문제도 이렇게 8명의 클라이언트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프로블럼 솔빙을 제외하면은 약간 논 IID한 환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줬는데요. 퓨샷 COT는 체인 오브 소트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학습을 성능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옵사지 튜닝은 이전에 소개했듯이 어댑터를 이제 로라만 학습하지만 연합학습을 지원하지 않고요. 페드 OT는 페드 OT도 24년 KDD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페드 OT라는 논문 자체가 페드 OT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오픈소스 연합학습 LLM 파인튜닝 플랫폼, 그러니까 GitHub 코드를 주로 소개하는 논문이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너네 연합학습에서 LLM 로컬 파인튜닝 하고 싶으면 우리 GitHub 레포지토리 써라. 되게 잘 되어 있다.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PEFT 기반도 많고, 잘 갖춰져 있다를 소개하는 논문이었고요. 거기에 서브 섹션 두 문단 정도 짧게 FedOT라는 이제 방법도 있다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냥 로라 기반 파인튜닝 수행하고 서버에서 이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스 프로블럼 솔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처럼 성능이 나오고요. 어, 네, 그래서 메뮤 아답뷰는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최대 50%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풀 어댑터 성능이 에뮬레이터 베이스 어댑터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고 하고 레이어 크기는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좀 생각이 드는 건 그냥 절대적으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LLM이 이렇게 정확도가 낮게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연합학습의 한계여서 원래 이렇게 좀 정확도들이 낮은 건지 네, 일단 좀 전반적으로 낮은 정확도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패드 바이오티가 패스 원 성능이 기존 오프사이트 튜닝보다 3배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패드 OT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패드 OT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자잘한 차이점은 많지만, 큰 차이점이 많다면, 이제 서버 업데이트에서의 에뮬레이터들끼리의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이제 방식이 추가가 된 건데 해당 방식이 코드되는 태스크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스 시템과 원의 차이가 큰 것은 이제 LLM이 다양하게 코드 패턴을 생성하지만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퀘션 앤서링에서도 오프사이트 튜닝보다 높은 정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드롭아웃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하락하지만 이제 기존 방법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비용 문제인데요. 페드 바이오티는 기존 방법보다 연산 비용을 당연히 절감을 하고요. 높은 성능도 유지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통신 비용이 좀 증가하는데요. 왜냐하면 통신 비용이 결국 풀 모델은 아니지만 이 에뮬레이터들의 로라 파라미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준비된 발표 마치겠습니다.